저는 아닌 걸 알았다고 봐요. 내가 진범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. 재심 과정에서 외부의 협박이나 해유는 없었나요? 이것도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. 오슬로님, 외부의 협박이나 해유는 없었는데 꿈속에서 협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꿈속에서는 제가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면서 막 빌고 있기도 하고. 진짜요?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약촌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진범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실은 두려웠어요. 영화에서는 막 제가 잡으러 가대요. 근데 실제에서는 너무 무서웠어요.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. 그 재심 영화 보면 네. 그 정우 씨가 네. 설득하려고 되게 많이 가잖아요. 가서 뭐 퇴짜 맞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? 퇴짜까지 안 맞았어요. 강한으로 막 대들대요. 막 정우한테. 강한데. 근데 저한테 우리 최군이 대들지 않았습니다. 덩치는 크지만 저한테는 참 깍듯하고 예의 발라요. 아직도 그렇습니다. 근데 둘 다 그렇게 배우들 같이 잘생기진 않았죠. 그런 차이가 있죠.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는 뭐 좋으셨죠? 저는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어떤 변해가는 과정이 좋은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는데 현실에 저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변하진 않았는데 예, 그런 게 현실과 좀 차이는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영화가 좀 미화됐다. 약간의 미안해 있었죠. 오히려 부담도 주고 그러죠. 영화에서 가장 미화된 거는 이제 정우 씨가 캐스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. 그 자료 사진으로 고등학교 때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것 좀 같이 좀 담아주세요. 왜냐면은 네. 정우가 잘생겼는지 제가 잘생겼는지 정우 고등학교 때 사진하고 제 고등학교 사진을 같이 비교해놓고 분석 한번 해봅시다. 고등학교 때 뭐 달랐나요 좀? 지금이랑? 지금이라고요? 아니 굳이 고등학교를 왜 말씀하시냐고. 나으세요. 고등학교 때요. 멋있으시죠.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학생들 많았어요. 댓글을 받아볼게요. 비교해서. 예, 정우 고등학교 사진, 그리고 제 사진 딱. 네.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의 자백이 있었습니다. 여러 또 정황들이 있었고. 근데 당시 영장을 검사는 계속 기각했고 결국 그 진범을 무혐의로 풀어줬거든요.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 싶었는데 그리고 진범은 무죄 판결을 받던 날 체포돼서 지금 징역 15년 살고 있습니다. 억울하게 옥살해졌던 최 씨를 네.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? 네, 기억하죠. 2010년 7월 23일 SBS 이대욱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재심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나는 재심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뭔 설득이 필요하냐 싶었는데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진범이 잡혔다가 풀려나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누구를 믿겠어요. 이거 재심 된다. 그리고 반드시 해줄 테니까는 좀 참고 한번 같이 가보자. 어찌됐든 간에 해서 소극적으로라도 이제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. 그 당시에. 안 하려고 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니까요. 사람이. 그리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은 동네에 구멍가게 뭘 사러 갈 때도 혼자 못 간다는 거야. 10년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밖에서 뭘 물건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? 동네 구멍가게를 조차도 혼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경찰 포함한 수사기관이 대체로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. 이 사건은 또 좀 달랐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황상만 반장. 황상만 반장, 군산지원 근처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군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사 업무는 황상만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. 네. 예, 요즘 많대요. 하여튼 뭐 황 반장이 없으면 이 사건이 절대 재심 무죄 불가능했습니다.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재수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형이 확정된 사건이었고 또 일개 형사가 그걸 어떻게 뒤집는다. 참 계란으로 바위치길 수 있겠다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? 이전에 수사를 했던 동료 경찰들의 어떤
책임을 얘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.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자식을 둔 부모인데 저 15살짜리 아이가 지금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.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. 내가 이거 내버려두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재수사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재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1계급을 진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비판을 내부적으로 너무 내부적으로 많이 받았고 이분이 그 이 사건 수사할 당시만 해도 강력반에서만 형사로만 있었지 지구대로 가보진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냥 계속 지구대에 있다가 그러다가 퇴직하신 거예요. 그 뒤로 오히려 좌천이 된 거네요. 좌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, 사실상. 제가 군산을 지나가다 네. 이렇게 같이 회를 한 접시 했는데 네. 그날 이제 약주를 좀 드시다가 네. 거기에 자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. 그래서 거기에 형사님도 나오세요.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한 10초 되게 무능하게 나온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그렇죠. 거긴 박준영만 멋있게 나와서 내가 참 화가 났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약주 좀 이렇게 하시다가 하시더라고요. 뭐 어떻게 된 겁니까? 그게?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영화 보는데 내가 불편히 죽는 줄 알았어요. 나는 계속 주인공으로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진짜 주인공은 단역으로 그냥 2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영화 상영 소식 같은 거 들어가 있다. 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응원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래도 박 변호사가 잘 되는데 박 변호사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 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사건 제가 여기저기 강연할 때 반장님의 의미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또 편집하실 때 반장님 얼굴 좀 약간 좀 크게 좀 배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.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죠. 예,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.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진범이 이 사람인데 근데 이미 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어떤 너무나 큰 권위를 부여한 거죠. 그런 논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냥 도외시해버린 거죠. 그러면 그때 경찰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? 저는 아닌 걸 알았다고 봐요. 일단은 의심할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돼요. 근데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다만 어느 시점에는 아닐 수 있다,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이미 구속은 돼 있지. 다시 되돌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지. 나 혼자만 또 이렇게 관여됐어? 다들 또 관여되어 있는데 너는 또 왜 자백했냐? 그 사람한테 책임을 또 전가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개입되는 거예요. 약촌오거리 사건도 어느 시점에 알았어요. 알았다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전기를 들고 약촌오거리 강도야라고 외친단 말입니다. 그게 범행 시점인 겁니다. 최 씨는 통화 기록이 있었거든요. 무전기 관리하는 그 회사에다가 확인을 했다더라고요. 무전 기록을 다 가져갔대요. 근데 수사 기록에는 무전 기록 없어요. 당시 수사 기록에. 모순이 있으니까 빼버린 거죠.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. 2CCTV를 경찰이 다 확인했습니다. 근데 기록에는 의미 있는 걸 안 남겨놔요. 그거 왜 안 남겨놨겠어요?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더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남겨놓는단 말입니다. 제가 했던 사건 다 어느 시점에 다 알아요.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. 그거. 약촌오거리의 최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?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됐다고 봅니다. 돈 액수 보상금이 많이 주어졌으니까. 근데 돈으로 그 트라우마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. 여전히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당시 최 씨를 수사했던 경찰, 검찰, 판사는 이후 어떻게 됐나요? 재심 이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았는지. 당시 검사 현직에 2분 계시죠. 이 2사람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지금 한 사람은 피고로 삼았고요.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.
제가 지금 검사의 책임을 얘기하는 검사는 진범을 풀어준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.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최씨 수사했던 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. 기록과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런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게 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사건이 비슷한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, 3년 사건을 알게 됐던 거예요. 뭐야 같이 된 거. 너가 머리 같이 줘야지. 그렇지. 범인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절도 전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주목을 하게 됐고, 조사를 받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하면서 해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, 세 명 중에 한 명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. 워낙 걸음이 빨라가지고 논에 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잡지를 못하고 도망쳐서 우석대학교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새벽에 이제 화장실 내에서 발견이 됐고, 발바닥 때리고 하면서,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됐는데, 근데 도박을 하면서 진범 중 한 사람이 도박장에 있는 돈을 갖다 튀어버렸던 거예요. 튀어버리니까는 그 진범들의 범행 내용을 알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해버렸어요. 완주경찰서에. 이 사건 초동수사했던 경찰서에. 근데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했겠어요? 묻어버렸죠, 제보를 그때. 진범을 잡아들였고 진범들 자백 받아내고 해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그 당시에 부산지검 검사장이 사건을 전주로 보내버립니다. 사건 발생 당시에 검사장이 재수사를 할 당시에는 또 부산지검 검사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부산지검에서 내가 전주지검에서 했던 사건을 뒤집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, 그 사람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전주로 보내버린 거예요. 제가 재심을 진행할 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, 그 한 사람이 자백도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 했습니다. 어떻게 다시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? 처음에 풀려났을 때는 기분 좋았대요. 2000년 당시에는.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.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. 밤에 악몽을 그렇게 많이 꿨다고 하고요. 그런 와중에 뭘 봤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사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본 거예요. 거기서 내가 진범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.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을 어떻게 대할까,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. 근데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범이 나타나서 재심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저한테 밝혔습니다. 그래서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, 피해자 유족들 예.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이분들은 진짜 지금 그 진범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범하고 같이 밥 먹고요. 진범 증언할 때는 그 밥은 누가 샀냐면은 피해자분이 밥 사고. 어떤 느낌이냐면은 피해자분은 이 사건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. 밤길을 혼자 못 다녔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탔다고 합니다.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 가해자들이 얼마나 믿겠어요.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생각. 근데 그분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진범을 용서하더라고요. 손을 잡아주고,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 겪었는데 너는 모를 거야. 너는 그날 안 깼으니까.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나서야 될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물어보니까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그 친구가 엄마 도와줘야지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현장 검증 영상을 찍은 사위분, 참 이분이 영상을 그때 찍어놨고 또 그걸 잘 보관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이 가능했습니다. 그 영상이 있었으니까 공론화가 계속됐거든요.
다른 영상은 다 곰팡이가 쓸고 해가지고 이제 좀 망가졌는데 그것은 아주 온전하게 보존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야, 이런 게 참 신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,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성호 선생님 역할이 컸고, 또 최성재 사모님 아까 말씀드렸던 최성재 사모님도 역할이 컸습니다. 내가 죽어서라도 내 억울함을 좀 밝혀달라. 경찰, 검사 이런 사람들 법관에게 저주를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. 그것이 알고 있을 때 PD 만나고 그때는 이 얘기했죠? 그러면 어떻게 부정해요?